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7급을 준비했던 수험생들 중에서 다시 9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과외 상담을 하면서 7급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을 위해서 이제 영어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련해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7급 수험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9급 영어를 구두적으로 받기 위해서 공부할 방향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재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각 단계별로 좋은 교재들을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독과 복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물론 독해는 나중에 꾸준히 단계별로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어휘랑 그리고 문법 교재는 여러분들이 또는 구문 교재까지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강사님들은 보통 1년 과정을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재, 저 교재, 모두 어려운 과정 교재 다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회독과 복습이 안 되면서 이제 암기가 안 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교재의 내용을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과정 넘어가기에 급급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선 영어는 기반 학습과 그리고 시험 학습을 좀 나눌게요. 기반 학습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어 독해를 읽기 위한 어,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단원별 기본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까지 기반 학습이라고 하고, 시험 학습은 이제 실제 시험처럼 푸는 거예요. 보통 영어에서는 시험 학습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기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총 4단계를 추천드릴게요. 이 4단계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는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한 7개월, 6개월에서 한 7개월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여러분들이 기초 어휘랑 기초 문법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는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투자한다고 할게요. 다른 과목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초 영단어 부족하신 분들은 시중에 있는 수능 영단어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수능 영단어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단어는 저는 3회독 정도 보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공무원 영단어가 아니라 수능 영단어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독해 문장을 읽을 때 기초적인 영단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수능 영단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공무원 영단어 바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년 5월이나 6월 달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은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영단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일단 수능 영단어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교재에 관련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교재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도 카톡 솔루션 이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교재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초 영단어는 여러분들이 3회독 정도 볼 거고, 1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어휘를 암기해 보시고, 1시간 동안 외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보세요. 그리고 표제어 위주로만 보세요. 수능 어휘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파생어나 동의어나 볼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영단어에서는 동의어가 중요하지만 수능 영단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나 문법이나 구문이나 독해 아마 지문을 볼 때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표제어 위주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1회독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완벽하게 외우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1회독은 여러분들이 어휘 교재를 빠르게 한번 보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회독을 해야지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반 동안은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기초 문법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 쉬워서 기초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문법이라는 게 문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해까지 이어집니다. 왜냐면 독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어법과 구문이 결국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암기는 나중에 이론서 과정에서 추후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론 위주로 보시면서 문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이겠지만 보이는 정도 내에서만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 안에서는 뭐 동사 형식이 몇 형식이구나. 물론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 범위 내에서는요.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꼭 문법 교재를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활용한다기보다는 문법 교재에서 지문을 해석하고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게 나중에 기초 독해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문법 교재 안에서도 독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다음 2단계는 수능어휘는 이제 다시 이독이 들어가겠죠? 자, 참고로 수능어휘 1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파생어나 우리 동의어 보지 말자고 했고, 표제어 위주로만 보세요. 표제어 위주로만. 그리고 다이어 같은 경우도 1독 할 때는 뭐 한 단어의 뜻이 4가지 있다고 하면은 4개의 뜻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앞에 한두 개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2독 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뜻을 확장시키면 되는 거죠. 자, 수능어휘 2독 때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서 아는 단어는 삭제를 해주세요. 왜냐면 3회독 때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문법 공부했으면은 복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문법은 2시간 반에서 이제 1시간 줄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휘랑 문법은 여러분들 각각 1시간씩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법을 복습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문법을 1시간 정도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나서가 아니죠. 하면서 구문 독해를 이제 1시간 반 넣을게요.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독해 문장을 못 읽는 수험생들 특징이 뭐냐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이 문장 안에 있는 어법과 구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험생들에게는 저는 구문 독해는 시중에 있는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 말고 좀 쉽고 좋은 지문으로 구성된 구문 독해 교재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를 보면은 너무 난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구문 독해에 연습이 잘 안 될 거예요. 어려운 구문 독해는 좀 잘하시는 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구문 독해 교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문 독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잘 못 보니까 구문 독해 교재가 첫 번째 지문이 짧으면 좋습니다. 근데 시중 교재들은 너무 어렵고 길어요. 난잡하고. 두 번째는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독해 문장 안에서 또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못 보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좋은 구문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 독해를 총 2회독을 할 건데 일단 2단계에서는 1회독만 하는 거예요. 1회독 할 때는 해석 연습을 하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따져보시고요. 형식 나오면 몇 형식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물론 보이는 범위 내에서만 따지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그거 너무 따지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영어 강사님들이 형식 중요하지 않다, 뭐 일본식 문법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런 거는 너무 형식 따지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고시 영어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위한 영어를 준비하는 거죠. 형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를 맞추는 것 외에도 독해를 할 때 형식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강사님들이 그런 거 말 너무 따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영어를 이미 잘하고 계세요. 다 영어 영문학과 나오셨고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초시생분들은 혼동이 됩니다. 교재에서만 몇 초씩 몇 초씩 나와 있는데 막 형식 따지지 말라.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형식이나 어려운 문법적 용어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야지 풀 수도 있고 독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를 연습할 때는 해석 연습도 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따지시고 형식을 따지세요. 형식을 아셔야지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를 볼 수 있고요.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주시고 외워야 하는 구문들은 뭐 동그란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영어 강사로서는 독해를 읽기에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독해는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동태가 나올 때마다 이게 3형식 수동태인지 4형식 수동태인지 5형식 수동태인지 또는 3형식 때 대절치 않은 동사의 수동태인지 따져보세요. 선생님 굳이 그렇게 따져봐야 됩니까? 그렇게 따져봐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수동태 문제 봤을 때 안 따지고 쭉쭉쭉 해서 직독직해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따져보신 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문장에 삽입된 여러 가지 수식되는 요소들이 끼면서 문장이 또 삽입되기도 하면서 문장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지문은 못 읽습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죠. 뭐 투분서 나오면은 명수적 용법인지 형수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따져보시고 형수적 용법이면 뭐 한정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뭐 서술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비투 용법은 뭐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통수 부사적 용법이라면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어떨 때 이렇게 해석하는지 아니 이런 거 도대체 왜 따지냐 그게 독해 실력이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교재를 보시면 안 돼요. 쉬운 교재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제대로 안 되신 분들 간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해석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국어랑 영어가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럼 거기서 디테일한 차이는 뭐냐면 영어를 단계별로 제대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길어져도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를 단계별로 연습을 안 하고 강사님들이 어려운 과정을 계속 넘어가셨던 분들은 강사님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니까 못 읽는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하고 실수하고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는 1단계랑 2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단계, 4단계보다는 1단계, 2단계 영어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인데 이 단계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이 영어 강사인데 1년 과정을 들어도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문제점은 1단계, 2단계 기반 연습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 이게 동명현재, 현재분사인지 구별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분사구문이 나오면은 분사구문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고 위드 분사구문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분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 그러면 후치 수식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고, 비읍급이 나오면은 양자 부정, 양자 긍정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전치사 파트에서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면은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도치도 있고 특수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다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별개가 아니라 문법은 독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풀 때 문법 문제를 빨리 읽어야 돼요. 이것은 독해고요. 그리고 독해 문장을 빨리 읽어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럼 독해 문장 안에도 당연히 어휘랑 어법 구분이 있으니까 이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이 1, 2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이 이제 단단히 하셔가지고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3단계는 이제 수능 어휘를 3주 정도 보실 때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 가시면은 국어 생활영어 프린트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국어 생활영어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보다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어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 어휘는 이제 사전식 어휘 교재를 보실 분들과 인강을 보실 분들 나눌 수 있어요. 사전식 어휘를 보실 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 어원과 연사법이 잘 나온 얇은 교재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강을 보실 분들은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주는 강의를 추천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봐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교재나 그걸로 부족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앞부분에는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앞부분에는 영어 연도부 기출 푸시면서 어휘, 생활영어, 모르는 단어 싹 다 정리해주세요.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관련된 동의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독해서 모르는 단어 또는 국어에서 모르는 단어들, 기출에서 모르는 단어들 싹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기출 독해에서요. 그럼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거든요. 그 독해 어휘 노트를 자투리 시간에 볼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휘 교재는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하루에 1시간씩. 하지만 독해 어휘 노트는 외우 시간까지는 없어요. 대신에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 시간, 버스 안에 전차에서 잠자기 전에 자는 동안에 단기기여서 장기기로 바뀐다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복수 효과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독해 어휘 노트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휘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론서에서 문법 포인트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각각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단원별 문제를 푸시면서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이때 수험생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단원별 문제는 답이 뻔히 보여요. 해당 파트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아직 암기가 안 됐잖아요. 해당 파트를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는 여기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바탕으로 직접 적용 연습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고 나서 옆에다 출제 포인트 직접 적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이해와 전이에 대해서 있어서 바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적어보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문법 이론서에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종종 고민하시는 분들이 얇은 문법 포인트 교재 보면 안 되냐. 포인트 교재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영어 기본서를 좀 보셨거나, 영어 기반이 있으신 분도 괜찮은데, 영어 기반이 없으신 분은 포인트 교재를 바로 보면 뭐가 문제면, 물론 문법 문제 맞추기에 문법 포인트는 아는데, 독해를 읽기에 문법이 많이 약합니다.
기본서에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맞추기 문법 외에도 독해를 읽기 문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는 이해독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1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은 구문 독해 이해독을 할 건데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필기는 지울 필요 없이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따로 모아두세요.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이 계속 모일 겁니다. 이건 추후에 우리가 유념 독해도 마찬가지고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 모의사 풀 때도 독해에서 모르는 문장들 정리해 놓으면은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급 구문 독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할 것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고 반복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강사님들 커리어에 따라가다 보면은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기만 해요. 복습도 안 돼 있고 암기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구분 독해 이동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유형별 독해로 들어가면 되겠죠. 유형별 독해도 저는 공무원 영어 독해보다는 그냥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들 모아놓은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모아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세한 교재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공무원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아쉬운 점이 일단 기초 다 따와가지고 어려워요. 두 번째, 인강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해석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부터 잘 나와 있고요. 난도도 고등학교 1학년 거라서 좀 해볼만 합니다. 근데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려운 유형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대신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몇 문제 못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질문을 10질문 정도 푸는 게 훨씬 더 독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하실 거고 자세한 건 여러분 블로그 한번 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는 표시를 해주세요. 내용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취재자가 의도한 매력적 우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내용이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내용 계속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요. 너무 당하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시되 해석이 되었던 문장, 안 되었던 문장의 앞문장과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뒷문장 그 내용 파악을 통해서 지금 글의 전개가 순적 관계구나 아니 역적 관계구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유출해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해석이 안 됐지만 이거 문맥상이 아마 이런 개념이 아닐까. 이게 이제 실전이에요. 자, 그리고 풀고 나서 이제 리뷰가 중요합니다. 총 세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공무원이나 소방이나 영어 독해가 수능 영어 독해나 편입보다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답의 단서가 다 있습니다. 단지 수험생들이 빨리 읽느라고 다 놓치고 해석할 뿐이에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지문 안에서 재진술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거예요. 취재자가 우리를 떠들기 위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지 체크해보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바로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막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된 문장을 우리가 읽고 넘어가자가 있는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유형 독해까지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구문 독해는 다릅니다. 구문 독해는 우리가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구문을 계속 파악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파악하면서 한다고 하면 유형 독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용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로만 하시되 일단 여러분들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고 풀고 나서는 아까 말했듯이 구분 독해에서 만들었던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을 정리해놓고 거기서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독해 노트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막 해석이 안 돼. 당황해. 막 머리가 하얘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내가 약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갔다가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문장이 나와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는 못 읽는 지문들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독해 노트가 결국 중급 구문 독해에 바로 대시하기 때문에 중급 구문 독해는 볼 필요가 없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해서 쓰인 어휘들을 모르는 어휘들을 독해 어휘 노트 정리해 주세요. 특히 나중에 기출 가져서 들어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영어 독해는요, 쓰이는 단어 계속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쓰면 독해 싸움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이에요.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난다. 처음에는 막 중학교용 단어, 우리가 수능용 단어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 독해 싸움인데 독해도 결국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어휘 싸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1, 2, 3단계는 독해를 읽기 위한 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문법에서는 단순하게 기초 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 문장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구문 독해서는 여러분들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을 들어서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직독직해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막 시험 나가서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석이 힘듭니다. 그리고 문법 이론은 여러분들 단순히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읽게 문법을 여전히 계속 연습하는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형 독해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배울 거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으로 내용 파악하면서 유추하는 연습도 할 거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철저히 문장 구조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싸움이 이제 어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독해도 나중에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은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죠. 하지만 독해는 계속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요게 3단계. 여기까지가 영어의 기반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하시고 기본적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단계가 시험 학습,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영어만 유일하게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이 중요한데 영어는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해요. 근데 강사님들이 시행착오 기출이 거의 없어요. 다 유형별 기출만 있습니다. 근데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20문제를 빠르게 30분 안에 랜덤을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기출을 푸는데 저는 일단 4단계에서는 공무원 어휘랑 수거 생활 영어 계속 보시고요. 1시간 동안. 문법은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어별 정리 연습을 이해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랜덤 문제를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아마 학생들이 곧 들어올 것 같아요. 좀 빨리 찍어볼게요. 랜덤 문제도 많이 틀리실 거예요. 풀고 나서 틀린 출제 포인트 옆에다 적어보시고 대신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법 이론이 섞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은 특정 시간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영어 연도비 기출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연도비 기출이 공무원 영어가 좀 많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찰 영어가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공기초에서 다운받으면은 공무원보다 좀 더 쉽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 기출을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공무원 기출 들어가면 좋습니다. 공무원 기출 들어갈 때는 2021년부터 2010년도까지 옛날 기출은 너무 지금과 다르지 않냐? 영어는 여러분 개정이 없어요. 똑같아요. 좋은 문제 좋고요. 어려운 문제 어렵습니다. 대신 좀 쉬운 직렬은 사회복지 교육 기준지, 우리랑 좀 맞는 직렬은 구급국가직, 구급지방직, 구급서울시, 기상직, 국회, 구급, 법원 서기법. 우리보다 좀 어려운 직렬은 옛날에 7급이 있었잖아요.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그리고 7급 서울시, 그리고 국회 8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풀 때는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 때 먼저 푸세요. 관련된 제 동영상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푸는 방법. 그리고 빨리 암기 파트를 빨리 풀고 모르면 넘어가야지 독해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독해도 해석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을 유추하자. 너무 오래 잡지 말자. 시간 싸움이니까. 그리고 풀고 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생활영어는 모르는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독해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요. 문법은 출제 포인트, 이론서나 기본서나 뭐 포인트 교재나 단권화 시키시고요. 독해는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 독해 노트에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 독해형 어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한 6개월이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것만 정해놓고 직접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복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